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5가지 비결 즐겁고 의미 있는 황혼을 위한 로드맵.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긴 세월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막막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즐겁고 의미 있는 황혼을 위한 5가지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1. 꾸준한 자기 개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혹시 은퇴 후에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양한 학습 기회 활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혹시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꿈을 이룰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그림,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취미 활동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창의성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1. 70대에 그림을 시작한 김할아버지.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그림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붓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그림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지역 미술 전시회에 참여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그림은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2. 활발한 사회적 교류, 함께 웃고 즐기는 삶.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관계 유지,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연락하며 만남을 가지세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새로운 관계 형성,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목을 쌓으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물리적인 거리에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은 박 여사님. 박 여사님은 은퇴 후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느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웃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 건강이 곧 행복의 밑거름. 건강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세요. 운동은 체력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물, 단백질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 생체 리듬을 조절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례 3. 마라톤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어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도 뛰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이 선생님은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4. 경제적인 안정.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준비. 경제적인 안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전부터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세요. 연금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축과 투자. 은퇴 전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투자는 위험성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약.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낭비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업. 건강 상태와 능력에 따라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여가 활동. 즐거움이 가득한 일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매일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 여행, 독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세요.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등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경험은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 행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 어떻게 쓸까요? 감사일기는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쓰기. 하루에 35가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쓰기. 단순히 좋은 하루였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감사했는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 덕분에 때문에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다양한 감사 주제 찾기 일상생활, 건강, 가족, 친구, 직장, 취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 세포 활동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인관계 개선.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 표현을 자주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 향상.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성취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행복 증진.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일기.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마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